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는 비록 상승 마감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굉장히 또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 증시가 이 버니 샌더스의 대선 경선 포기 의사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었죠. 그런 부분이 즉 바이든을 지지로 돌아서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일부 해제된 부분과 또 연준에서 또 이것도 그래요. 비록 지금의 이 리스크, 즉 지금의 위기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고 보다 더 오래, 즉 V자 반등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반영을 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유가의 이 안정화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서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매일을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매일매일 종가 베팅을 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벌써 하락을 하고 지금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종가 매수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옵션 만기일 자체에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 부분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또 카페에 보니까 이제 일부 회원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하락하는 동안에 부단 회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부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락이 중간 넘어서까지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다 손절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 안에서도 그 구간에 했던 게 종목을 압축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종목 압축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압축한 종목 어제도 방송에서 언급했다시피 6개월 빠르면 3에서 6개월 안에 고점 대비 70%의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시장에서 그리고 겪어왔던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렸었습니다. 종목별로 상승의 이 속도, 즉 상승의 강도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현 바닥 구간에서 3월 19일 바닥 구간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70% 100%가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가운데 새롭게 시장에 들어왔던 신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는 때를 잘 만나서 큰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하락이 시작이 될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돼서 굉장히 또 힘들어 하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확보라는 부분이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이 유지가 돼야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거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턴을 할 때, 즉 21선을 돌파를 할 때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때 시장은 돌아섰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이걸 하나 보고 갈까요? 이제 인베스팅닷컴의 모습이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그간 하락을 했던 1개월간의 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데요. 뭐 네덜란드 뭐 얘네들은 빼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은 빼고 뒤늦게 떨어졌던 애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을 보시면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위치에서 마이너스 0.65%니까 거의 대부분의 하락폭을 회복하는 기업을 토했죠.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코스닥처럼 반등을 많이 한 증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낸 거는 45조 원에 달하는 증시 주변 자금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된 테마, 즉 진단키트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강한 반등에 의한 제약 섹터의 이 지수 리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의 이 랠리는 지속될 거로 보이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섹터가 될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일 미 증시는 버니 샌더스 경선 포기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코스피를 보면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가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장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우한 봉쇄 해제로 인한 이 우한의 이 현대자동차 쪽에 공장이 있어요. 이쪽에 대한 가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그로 인한 운송 장비 섹터의 양매수, 기간 외인의 양매수가 대형주를 들어 올렸다. 즉 이 말은 대형주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그리고 실적에 크게 지장이 없을 만한 대형주를 이번에 잡아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 때 오늘 보면은 장중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전일 미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갭 상승 출발을 합니다. 갭 상승 출발하고 이 갭을 지키지 못했죠. 이 갭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구간에서 뭐 제약바이오도 있을 거고 5G 섹터의 급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섹터에서 지속적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박스권을 갔는데요. 박스권을 그릴 때 종목들 죄다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의 시장은 지수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수로 전부를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이 예를 들면 진단키트에서 빠져나온 자금이라든지, 앞으로 정치 테마주의 끝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림 파동이 나오고 뭐 한 번 정도 더 급반등 흐름을 보인 이후에 점점 테마의 소멸로 갈 텐데, 그곳에 모여있던 자금들, 그리고 진단키트라든지 이쪽에 있던 자금들, 몇몇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겠죠. 즉 종목별 순환매가 무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1월달 1월달이 아니죠. 4월달에 이제 각 기업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회사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발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실물 경제의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래요. 과거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인가요? 사스인가?
에볼라인가 아무튼 사스 메르스 이후에 쿠팡이 나옵니다. 아마 메르스 겁니다. 그 당시 이 쿠팡이 엄청나게 또 커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졌죠. 즉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바뀔지에 대한 거를 무수히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매일매일 연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하는 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러다임 속에서 네, 큰 산업의 태동이 일어날 것 같고 반대로 이 패러다임 변화에 도태되는 기업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보면 그 경영권 분쟁 또는 M&A 등등 네, 관련된 업종이 장중에 급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한진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갑자기 경방이라는 회사에서 이 한진의 지분을 확보했다 해서 한진이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한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잠시 화제가 됐던 대림산업 또 얼마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언급한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네, 매매는 하지는 않았어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였죠. 장중 한때 거의 상한가 구간에 들어갔다가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으로 뭐 지금 두산솔루스가 동박 그 전지박이라고 하죠. 동박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SDI나 LG화학 쪽으로 M&A가 가시화되고 있다. 뭐 그런 말이 많이 돌았는데 즉 시간의 마감 직전에 나온 기사가 이 사모펀드 쪽으로 이게 좀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쪽은 눌림 시에 공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입장에서는 매각가를 비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경쟁 입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아시아나 항공의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과정에서 현대 HDC로 결정이 날 때까지의 이 변동성과 이 반등 그리고 등등의 흐름은 굉장히 좀 긴 기간에 걸치면서 이 파동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추격 매수 잘못하면 이런 쪽에서 큰일 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이게 급등하고 그랬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두산 퓨어셀을 조금 물려 있는 게 있는데 매도 관점을 언급을 드렸어요. 매도 관점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을 하고 뭐 매수는 오늘은 사실 너무 높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죠. 오늘 시장 보면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많았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신공항 테마주들이 주상가에 들어가는 점, 즉 앞으로의 정치 테마주는 정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통상 인맥주 끝나면은 정책주가 가고요. 정책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대선 인맥주가 한 번 더 갑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지금 고점 대비 최소 반토막 이상, 고점에서 60% 이상 부러뜨린 다음에 기간 조정을 보내고 움직이는 사례가 많죠. 그리고 오늘 장 막판 문 대통령 파스텔 연구소 방문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SK 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뭐 제넥신, 셀트리온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2천 얼마를 지원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끝까지 가보겠다. 네, 개발하면 100% 지원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가 무렵에 이제 제넥신을 저희는 공략을 좀 했고 운 좋게 이제 시간에 좀 올랐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 이제 라인만 좀 잡았어요. 라인만.
자,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오늘 흐름 좋았는데 내일 또 아마 흐름이 좋은 양상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특히 나올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사 합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참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는 우리는 먼저 했으니까 우리는 참여 안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의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 이게 감산이 성공을 했다 치고, 그럼 사람들은 그렇죠. 이 기대감이 유가를 급등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이 수요 감소라는 측면에서 또 급등이 안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또 그 재료 노출이 또 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5대5 확률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일 유럽 증시를 조금 흔들어 놨던 그 이후 경기 부양 대책, 경기 대책의 합의 실패 부분이 오늘 재협의를 합니다.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부분을 보면서 시장 내일장을 관찰을 해야 되고, 미국 오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지난번에 660만, 이번에는 520만을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와봐야 알 것 같고, 나오게 되면 이제 두 번은 전부 다 장중에 급락 나왔어요. 근데 급락 나올 때마다 유가에 대한 발언 한 번, 그 다음에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발언 한 번으로 시장을 이 판을 바꿨는데,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또 시장의 이 우려를 북식시킬지, 정말 이 부분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내일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온 관심 이슈 하나는 중국 칭화 유니 반도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회사채가 20%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죠. 국내 반도체로는 기회가 될 듯하며, 항상 이제 예전에 그 반도체를 중국에서 추격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못 따라왔죠. 그래서 얘네들이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태가 되는 부분이라 오히려 반도체 쪽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악재성 요인이 될 쪽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쪽이 악재성 요인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유하시고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다음 유동성 장세 속 그간 코스닥의 V자 반등은 거의 대부분 테마주에 기대는 상승이었다. 이런 상승은 이후 적은 악재에도 매우 매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급락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음을 보고 오늘 오후장부터 조심해야 된다. 내일부터 총선 이후 특히 주의해야 된다. 어제 작성해 놓은 말인데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이후에 조정은 한번 올 것 같아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3주일. 이제 과거 총선 기간의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한번 보죠.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매도가 좀 나왔네요.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좀 셌고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이제 매도의 강도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리고 시장을 그간 방어를 했던 연기금이 오늘은 이제 지수도 일정 부분 올라와 있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은 방어가 안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옵션 만기 때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이 된 거는 다행이라고 보네요. 자, 종목들 하나 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놓고 좀 볼게요. 그냥 이제 종목을 좀 여러 가지로 좀 해달라라고 해서 몇 개를 이제 한번 봐보죠. 바닥권에 있는 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급이 빠지니까 나중에 눌렸을 때 잡아야 되고, 나중에 주도주가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 안에 박스권 흐름인데 이 변화의 조짐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일간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4월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주춤하고 지금 수급이 좀 변하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곳까지 가는지 흐름 보면서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면서 대응해야 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삼성 SDI 박스권 흐름 보이는데 여전히 하방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 하나 넣어볼게요. KTNG. 일단 코스닥은 워낙 종목 장세가 깊어서 워낙 종목 장세가 깊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KTNG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그리고 통상 방어주 성격으로 불립니다. 방어주 성격으로 불리는 종목이고요.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회사예요. 4%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려가지고 한 2, 3년 끌고 가더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TNG 하면 토바코 앤 진생이잖아요. 지금 정관장 쪽에서는 면세점 쪽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 반대로 건강보조식품의 수출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의 급격한 하방은 잡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빠졌어요. 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여부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최소 반 이상은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보면서 이 21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하게 이런 종목들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NG 하나 넣어볼게요. 맨날 똑같은 종목만 하니까 NG 하나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 매드팩토. 제약바이오주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매드팩토 매드팩토 수급은 아직은 그렇게 개선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 올라오면서 듬성 들어오는데 연기금의 풀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5월달에 온라인으로 있을 ASCO 아스코에서 초록 발표 예정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임박입니다.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 신고가 종목이 더 시장에선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보시고요. 셀리버리는 지난번에 매도를 하고 안 보고 있는데 지속 관심은 가질 생각이에요.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트는 폭락을 하기 위해 만든 차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이 이 4월 25일 날이 전국 방송입니다. 지금 4월 8일, 4월 9일이죠. 내일이 10일, 주말 가고 다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그 구간에서 조정을 받겠죠. 그 구간에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집을 해서 전국 방송할 때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필히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날렸다 했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수급이 개인의 최근 대량 매도가 있었고 이거를 외국인이 전부 다 가져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쇼커버링 성격의 물량이다 라고 했는데 이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번 관심 가져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보시기 바라고요. 신풍제약 물량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풍제약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 어렵지만 찐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종목이 찐카라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강단 있게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은 쉽게 매매를 못해요. 쉽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파미셀
완전 발매도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판미셀 같은 경우는 제가 장 초반에 매도 밴드를 판미셀 장 초반에 매도 밴드를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발매도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속상한 것 중에 하나죠. 한번 봐보면 되게 속상해요. 이거는 오늘 오전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매도 구간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관심 섹터예요. 그냥 대형주는 기아차 봤는데 갭이 너무 많이 떠서 못 들어갔었고, 파미셀을 83,300원 매도 구간을 잡았는데 발매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 대응의 영역이고 쉽지가 않아요. 네,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매도는 예술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제는 일단은 빼고 가비아부터 언택트 관련주 하나 볼게요. 지금 가비아도 지금 기관에 매수가 좀 없어서 그런데 좋은 위치에 눌러주면 잡으십시오. 실적 굉장히 좋고 어느 순간 이거 뚫고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물리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거예요. 이런 자리 왔다 하면 한 9만원 떨어지면 그냥 잡고, 여기 밑에 떨어져도 잡고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차트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좋은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눌리면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날은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저희 여기서 들어갔던 종목인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운 좋게 지금 시간에 상가가 갔는데 다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 유엔젤이라든지 K사인 그런 보안 결제 섹터가 굉장히 좀 오늘 시간 외에 강합니다. 링네트 뭐 정확한 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강했는지, 그래서 내일 이 결제 보안 종목들도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섹터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 언택트 하면 지금 원격 의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재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결제가 있고, 네, 배송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안에서 무수히 많은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녹십자셀과 제넥신. 통상 녹십자 그룹은 백신 쪽이에요. 녹십자, GC, 셀트리온 누가 여기를 잡겠느냐라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녹십자, 랩셀, 이게 창 막판에 이 문재인 대통령 뭐 2천억 발언 나오고 나서 시간에 들어버렸는데, 원래 이제 이 구간을 저는 여기를 지금 잡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보십시오.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시장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할 때 1차 눌림, 2차 눌림에서 받고 3차 날려야 돼요. 이런 지금 그림이 막 그려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녹십자, 그다음에 제넥신은 지금 그 종가 무렵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올랐는데 저는 매수를 못했어요. 저는 매수를 못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일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내일장 돌파하는 흐름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기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흐름 보면서 내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